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화재 감식 평가의 파트 3의 증거물 관리 및 법과학, 그 다음에 파트 4의 화재 조사 보고 및 피해 평가, 그리고 파트 5의 화재 조사 관계법규를 강의를 하게 된 김태형입니다. 이게 뭐 전체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본다는 게 사실 왠지 막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강의를 한번 듣고 한번 꾸준히 보고 또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강의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라도 한번 꾸준히 이렇게 보시고 좋은 실력을 쌓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먼저 그러면 이제 챕터 1의 증거물 관리 및 법과학의 챕터 1의 증거의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물적 증거의 형태인데요. 증거다 그러면은 물적 증거의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8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정보라 해가지고 이제 물적인 증거는 아니죠. 이게 정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진술, 정언 이런 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크게 나뉘는데 일단 물적 증거의 형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가연성 액체와 액체 용기인데요. 가연성 액체의 특징, 이런 쪽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군데군데 상식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 일단 밑줄 그어진 거라든가 또는 어떤 용어적인 측면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 그런 거 위주로 일단 하도록 키포인트 위주로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가연성 액체와 액체 용기인데요. 거기서 이제 첫 번째 가연성 액체의 특징입니다. 가연성 액체라는 게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하면 혹시라도 휘발유라든가 이런 걸 누가 방화를 한다든지 했었을 때라든가 또는 기름이 샌다든지 했었을 때 이제 가연성 액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 액체의 특징은 잘 아시겠지만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보면 고일 수 있다. 낮은 곳이나 구석진 곳으로 고일 수 있다. 두 번째는 바닥재의 특성에 따라 광범위하게 퍼지거나 흡수될 수 있다.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인화가 되면서 끓거나 주변으로 방울이 튀며 특유의 연소 패턴이 생성된다. 이런 쪽은 물론 이제 아주 지금 밑에 꼼꼼 체크 편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아마도 파트 처음에 제가 하지 않는 이런 파트 1이나 2에 보면 이런 내용들도 이제 사실은 있었던 내용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 패턴과 스플래시 패턴 이런 연소 패턴이 아주 이제 특징적인 내용이고, 그런데 포 패턴이라는 거는 이 영어 용어상 이렇게 쏟다 이렇게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게 쏟아진 부분과 쏟아지지 않은 부분의 그런 탄화 경계 현적을 말을 하고, 스플래시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막 튀기다 그런 영어 단어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가연물이 이제 끓으면서 주변으로 튄 액체라는 게 튄 액체가 이제 국부적으로 이제 점같이 이렇게 이제 연소된 그런 흔적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약간 더 이걸 구별을 하자면 이제 포 패턴이라는 거는 이제 1차적인 연소 패턴이 되고요. 스플래시 패턴은 2차적인 연소 패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연성 액체 특징의 이제 네 번째 내용은 이런 게 이제 용매로서 작용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탄화 형태는 연소된 구역과 미연소된 구역 간의 경계선이 나타난다. 사실은 이제 특유의 연소 패턴 아까 세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랑 5번 내용은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그 가연성, 두 번째 이제 가연성 액체 용기인데요. 이제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페트, 유리병, 금속 용기 등이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제 방화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의 경우는 잘 알다시피 플라스틱 용기를 많이 사용을 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그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것을 방화자들이 이렇게 막 치워놓고 가고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도 잘 보면 이것도 다 그 물적 증거가 다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은 이런 그 가연성 액체가 이렇게 쌓여 있거나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수집을 하느냐 그런 내용인데, 이제 유류 채취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스포이트라든가 그런 내용들도 다 나오니까 이제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그 유류 채취기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증거를 이제 수집을 하면 되는 거겠죠. 자, 3-3페이지에 그 가로 3번 가연성 액체의 증거 수집인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이제 한번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유류 성분이 남아있는 곳에서 채취를 할 때는 이 주변에 남아있던 그 바닥재나 플라스틱 등에 스며들거나 오염된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오염된 다른 잔류물도 함께 수거하도록 한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밑에 내용이 사실은 있는데, 이는 가연성 액체가 주변 가연물로부터 추출된 것이 아니라는 그런 그 증거 기반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것이 용융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 플라스틱 용기 안에서 그 가연성 액체 같은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PVC라든가 이제 페트병 이런 것을 연소를 하게 되면 이제 페트병 그런 것이 이제 연소가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유류 성분 같은 것이 이렇게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어떤 가연물 이제 원래 이제 방화자가 이제 방화를 하기 위한 그런 유류 어떤 성분이었느냐, 아니면 이런 이제 그냥 화재시에 이런 PVC라든가 페트병 같은 것이 탈 때 그때 나온 내용인지 이제 그런 유류 성분인지를 갖다가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증거를 채취를 할 때 이제 가연성 액체뿐만이 아니고 그 옆에 같이 되어져 있는 오염된 다른 잔류물도 함께 반드시 함께 이렇게 수거하도록 한다. 이제 나중에 내용에 나오겠지만 이제 화재 현장 자체를 전체적으로 유리 성분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증거를 수집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깨진 유리와 강제 개방 흔적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이제 물적 증거로서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그러니까 유리창도 나중에 이렇게 온도가 아주 많이 올라가고 이러면은 얘네들도 이제 유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타게 된다, 또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탄다기보다 이제 타서 이렇게 녹아내리는 거겠죠. 그래서 녹아내린다든지 또는 깨지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이 열풍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그런 조각들 같은 것이 있다든지 하면은 증거로서 이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수집을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유리창의 내외부 판단 요소. 자, 첫 번째는 보면 유리창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외측에 먼지가 많이 부착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런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유리창의 내부냐 외부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건물 안에서 그 유리가 깨졌다면은 거름 부착 상태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름이 부착이 되어져 있는 면이 내부 이제 면이 되는 거고, 막 이제 크게 이렇게 보시면은 거름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제 유리창 내부였다는 얘기고, 먼지가 많이 부착이 되어져 있으면 바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외력 및 충격에 의한 파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험 같은 데 보면은 지문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충격 지점과 외력에 의한 충격 지점입니다. 그러한 충격 지점과 가까울수록 파편이 작고 멀수록 크게 파손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력을 받은 충격 기점으로 이제 동심원의 형태로 파괴가 되겠죠. 당연하겠죠. 이제 우리가 탁 찍게 된다든지 이렇게 쏟아지게 되면은, 이제 유리창 같은 경우는 이제 외력으로, 충격이 된다면 이제 동심원이 있고, 그래서 이제 방사형 형태로 이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화재 물적 증거로서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될 게, 이 바닥면에 떨어진 유리 파편이 거름이 없다. 거름이 없다는 말은 화재 이전에 파손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방화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미리 이렇게 침입을 하거나 했었을 때 이제 유리창을 깼다든지 이제 그렇다면은 화재가 일어나더라도 그러한 유리 파편에는 거름 같은 것이 없겠죠. 그러면은 그런 어떤 증거를 보고 우리는 이거는 방화자가 침입을 했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판단을 내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3-4페이지를 보면 이제 화재 열로 인한 유리의 파손 특징입니다. 이제 이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외력으로 이렇게 누군가 침입할 때 이렇게 깬 게 아니고 실제 이제 화재로 인해 가지고 유리가 파손될 때의 그런 특징인데, 어쨌든 1번 내용에 보면 유리의 가장자리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유리 중심하고 온도 차이가 발생을 하면 유리 전체에 균열이 생겨서 파손될 수 있다.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아까 외력에 의한 거는 이렇게 이렇게 탁 이제 유리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외력으로 이렇게 탁 깼다 그러면은 이제 쫙 이런 식으로 방사형 형태로 유리가 파편이 이렇게 유리 파편이 아니고 이제 금이 간다든지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화재 열로 유리가 이제 이렇게 금이 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런 식이 아니고 아주 그냥 불규칙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잠금이라든가 이런 쪽 이런 식으로도 다 잠금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화재로 인해서 유리가 금이 갔다 이런 것을 다 이제 판단을 내리면 되고 그렇게 되면 되겠죠. 어쨌든 이제 세 번째 동그라미 3을 보면 유리의 잠금이라는 거는 급격한 열에 의해서 발생한다기보다 식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소화를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린다든지 할 때 식을 때 이런 식의 잠금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출입문 등의 강제 개방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읽어보시면 상식적인 내용인데, 출입문에 이제 잠금 장치를 해놨는데, 이것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화재가 나서 예를 들어 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파괴라기보다 이렇게 이제 폭발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되더라도 문이 이렇게 문 자체는 약간의 어떤 파손은 있을 수 있어도 글쎄 부분은 사실은 그대로 우리가 이제 형태 그대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글쎄 부분 자체가 걸려있지 않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누군가가 이전에 화재가 있기 전에 강제로 문을 개방을 했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증거로서 출입문
뭐 이런 것을